반갑습니다. 벌써 12월 10일에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14분 이고요.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 겨울비처럼 슬픈 겨울비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봤을 때는 등산 12월 10일날 등산 가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는도도 영상이고, 아침에 약간 바람이 불리는데 잠시 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채권, 그러니까 금리, 은행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유명한 이제 경제 전문가가 보통 시중은행,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 그 자산 가치들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파트 값이 뛰고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에게도.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예전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온다는 건데, 요즘 한국 거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이상하리만치 금리가 오른다네. 참 이상하네, 이상해. 금리가 오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떠받쳐주는 게 있는데, 유효한 기대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대하지 않은 금리들 오니까 예전에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구매하게 된 게 언제지? 가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천구 가산동에 그 두산 아파트, 그 언덕 쪽에 있는 거, 가산동 언덕. 그 두산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의 그때 감동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건방지고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운도 좋고 집을 사게 됐는데, 그때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집 살 때 조금 늦게 사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그게 어떤 부작용으로 좀 작용했던,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23층인가에서 처음 살았는데, 그냥 별로더라고. 두산 아파트 쪽에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뷰는 압도적이었고, 가산동 두산 아파트 뷰가 꽤 좋아요. 저기 인근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쥐를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막 번갈아 교차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특히나 그런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팔랑팔랑 거려. 굉장히 예민하게. 제일 찝찝한 거는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이제 문학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문학 쪽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회나 일독후 그 보통은 이제 독후 읽은 후의 감정을 쓰는 걸 독후감이라고 하잖아요. 리뷰. 근데 어떤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담겨진 내용이 여러 평론가들이나 어떤 셀럽이 아니라 뭐 전문가들한테는 그 창작자가 보여준 어떤 솜씨라든가 뭐 담겨진 뭐 철학적인 내용,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몰랐던 거를 끄집어내서 문학적인 감동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쓰여졌다라면은 그런 게 그 출판이라는 어떤 나는 이제 좀 경건하다고 표현하는데, 출판이 프린팅 하는 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합의에서 이루어진 묵직한 여러 가지 계약이 있지만 그 출판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개인적인 소망이 어떤 시간이 나중에 주어진다면은 짧지만 강렬한 문장의 어떤 단편 소설 등을 좀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누가 평가받지 않는 역량의 소설들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쓸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학습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또 개인적인 발굴의 실력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그런 소설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남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출판까지 이어진다는 행운을 얻게 되는 거, 또 거기에 유의미한 또는 무의미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글을 쓰고 페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 글을 쓰고 페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본 다큐멘터리 중에 그 뉴요커라는 잡지가 이제 100년이 됐나 보요. 그래서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야금야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분의 1 정도 보고 있는데 4분의 1, 3분의 1 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1930년 무렵에 어떤 작가가 어떤 뜻이 있는 자가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 사는 들 얘기, 정치 얘기, 그 다음에 그거를 만화 풍자가 또 그 잡지에, 뉴요커 잡지의 어떤 포인트라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각 섹션별로 나오는 어떤 그 담당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끝까지 결말까지 봐야 되지만 이렇게 온라인 세상이 판치는 SNS라는 세상이 아주 그냥 레거시한 냄새를 풍기는 잡지가
표지가 100년 전 최초 100년 후에 백도를 맞이한 뉴요커의 잡지와 표지가 한번 뭐 기획을 한 거지. 그 모자를 쓰고 자유의 열시당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흥미롭더라고 되게. 그래서 같이 어떤 흑인이었는데 자신이 뉴요커 쪽에 잡 인터뷰를 하는데 기존에 썼던 글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어떤 사문을 보면서 독특한 시각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나가서 현장에서 글을 쓴다든가 소재들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잡지를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흥미와 재미 거기에 더한 어떤 여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거나 지침이 아니면은 뭐 블랙 코미디처럼 쓴웃음을 내는 내용들을 발췌해내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제 페이를 받는 거잖아. 그게 아마 월급쟁일 거야. 뉴요커의 기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잡지 읽어보면은 어떤 뭐 잘하는 에스콰이어 남성 잡지 같은 경우 읽어보면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패션이나 이런 관련한 내용으로 가끔 보는데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주로 뭐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남성 전용 잡지라는 게 흔치 않잖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젠더라든가 섹슈얼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독자들의 흥미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 근데 내가 좀 도덕적인 어떤 내부에 있는 인식된 프레임이 쉽게 깨지지 않다고. 흔히 얘기하는 꼰대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말랑말랑하지 않고 경계등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이게 어른들은 불안해 보이면서 나름대로 성장기의 그들을 너그럽게 바라본다라지만 말랑말랑하지 않고 어떤 프레임이 갖춰지면 지속성이 보이면서 뭐 흔한 얘기로 어떤 기계에서 장치의 역할을 하는 어떤 인격체로서 조직에서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유연한 나이를 먹었는데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면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이 고정된 어떤 개인적인 오피니언들이 글을 쓰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창작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한 여성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젠더로서의 여성 젠더로서의 한계를 그녀가 우연히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나 이외의 다른 젠더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측면에서 아주 유효한
독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독서의 범위가 그가 창작해낸 창작물 이외에 나는 그 인터뷰에서 작가가 발표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나는 공감을 했던 건데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뭔 내용이 굉장히 살면서 미묘한 어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동반자로서 갖는 어떤 연대감이 어떤 의미에서는 색다른 시각으로 표현된 내용인데 강사가 학생과 강사와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려워 내용 자체. 내용들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넣으면서 좀 얘기를 할게. 1579원. 와. 그래서 36원이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색을 세상에다가 덧칠하는 작업이 작가가 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무례하게 세상에다가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무례함과 그 의무감과 그 일반성 등이 뒤섞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름답거나 아니면 처절하거나 아니면 고단하거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글을 쓴다는 작업이 처음엔 단순히 멋있게 보이다가 이제는 만약에 그런 내용들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노동이라는 거, 정말 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노동과는 완전 형태가 다르잖아요. 또 막연하게 굉장히 유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점점 그런 생각들이 바뀌면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숙성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카메라를 켜고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에 대한 매력에 빠져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과의 교집합 내지는 접촉 포인트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접촉 포인트를 좀 판을 짜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을 듣고 취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틀리지 않나. 분명히 틀릴 것이다. 하지만 현장 속의 이야기, 사람들이 현장 속의 이야기를 안 쓰는 건 아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격하게 요구되는 이 바닥의 세계가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진입을 막는 거지. 막거나 그런 장망을 치거나 사다리를 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사다리를 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미랑 철학적인 국계 이런 것들은 표현의 한계가 있을 거야. 아무래도 그들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다른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희망적인 생각. 그리고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갑자기 의무가 있나. 작년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이 쓴 시였던가? 그게 이례적으로 픽업이 될까요? 지금 거기서 좀 읽고 싶은데 알아볼 시간을 갖고 이런 거 많죠. 현장에 시인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도 시인들이 있지만 그 시인들의 시가 여러 가지 요구되는 스펙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요구하는 흔들림없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물량이라든가 역량이 부족한 건지 그런 세계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물로 생각을